예, 그러면 오늘의 원픽 네. 골라고 주시죠. 오늘 뭐 원픽 뽑을 게 워낙 많았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 하나를 고르자면 헌법재판관 코드 인사를 골랐습니다. 네. 사진 한번 불려주시죠. 저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검토되고 거론된다는 이승엽 변호사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웬만한 사건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다 참여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하나하나에 다 지금 그 변론에 들어가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힌다. 저는 이승엽 변호사라는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성정이나 뭐 그분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실력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6명의 헌법재판관은 다 판사를 하다가 헌법재판관으로 갑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이승엽 변호사 말고 두 분의 후보자도 판사 출신의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분인데 유독 이승엽 변호사님만 변호사인 신분에서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간다. 저게 저는 뭘 의미하냐고 생각하냐면 지금 헌법재판소 6명이 넓게 보자면 굳이 성향을 분석하자면 진보 3, 보수 3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 소에 대통령과 가장 측근인 사람을 임명을 해야지 그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무너뜨려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카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가면 그렇다면 그 와중에는 정말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국무회의에서 올라가는 안건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와 함께하는 대통령 정부와 함께하는 그 코드가 맞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이승엽 변호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추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승엽 변호사는 오늘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죠. 본인께서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의사가 없다면 빨리 말해야지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안 하는 것이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대통령이 천거하거나 추천을 하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차라리 인사청문회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좀 어렵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고른 것은 원픽은 이거고요. 결국에는 이 원픽은 나중에 헌법재판관 그 인사청문회 문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다뤄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특히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고 또 개인 어떤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마저도 개인의 어떤 로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많은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재명 방탄 관련된 법들을 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헌 어떤 성격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됐든 다른 국민들이 됐든 결국은 위헌 심판을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사항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의 개인 변호사가 여기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들어갔다? 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방탄의 특별한 이해관계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이게 어떤 국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어떤 뭐랄까 신세진거라든지 충성한 사람이라든지 아부를 떨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리를 배치를 하는 그런 어떤 식의 어떤 인사라는 느낌을 네.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마저도 본인의 변호사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야 정말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경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관 추천을 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동기 동창이다, 친구다, 뭐 둘이 아는 사이다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럼요. 예. 서울대 법대란 그 이유 하나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명에 대해서 철회를 한 것인데 그렇게 철회를 해놓고 본인은 정작 본인의 사건을 여러 번 맡았던 그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는 게 나경원 그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변호사비 대신에 자리를 주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비판이 마냥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지금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각 분야에 많이 왔습니다. 네. 지금 그 국회만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단수로 이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네. 누굽니까? 김기표라든지 뭐 이건계라든지 네. 지금 많죠. 변호사 5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거기다가 또 지금 청와대 사실상 내정이 된 이태영 변호사, 또 변시 5회, 네. 공직기강 비서관 전치영 변호사, 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승엽 변호사까지 온다면 이제 국회 그리고 정부 헌법재판소마저도 이재명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네. 자리를 받게 되는 글자 그대로 이재명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형식이 결국은 이래 자리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지금 특검법이 3개의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들 특검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 박영수 특검 때도 그랬고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데리고 옵니다. 어떤 수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데리고 오는 게 특검 제도인데,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특검을 뽑지는 않습니다. 검찰 내에서 파견은 일부 보내겠지만 일단 특별 검사라는 직책 자체는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데, 박영수처럼. 네, 박영수처럼. 근데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얼마나 지금 그럼 나 그 뭐 자리를 나눠 가진 다음에 난 특검을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간 다음에 만약에 특검에 또 추천이 되면 얼마나 왜곡된 충성심으로 인해서 수사를 난장판 수사를 정말 심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제가 뽑은 원픽은 뭐 많은 언론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 날이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결정을 내렸죠. 즉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름은 공식적인 어떤 길 명칭은 추정. 추후 기일을 추후 추후 지정한다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추후 지정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결정을 한 것이죠. 저는 이 재판부가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원래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5월 3일 결정이 되고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이 1차 심리가 열리도록 됐는데 그거를 또 갑자기 대선 어떤 이라는 이유 때문에 6월 18일로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저희들이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법원이 굴복을 했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재판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의 우리 대한민국이 뭡니까? 군주제와는 달리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이런 어떤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제가 4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이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을 이렇게 추후 지정 무기한 연기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 헌법재판소 84조 대통령의 어떤 소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소출을 하지 않는다 그 결정을 어떻게
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대법원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헌법 어떤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겨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84조의 현직 대통령의 어떤 소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추라는 게 글자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임기 중에 재임 중에 국정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있더라도 내란과 외환 재해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어떤 사안이 발생되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존의 사항들이 이렇게 멈춘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헌법 해석의 대원칙은 뭐냐면 같은 법은 같은 법조에서 해석을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우리 헌법도 같은 헌법조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게 대원칙일 수밖에 없는 거죠. 68조 2항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거리라든지 아니면 재판상의 이유로 부재 시에는 60일 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68조 2항에 명백히 재판상의 이유로 거리가 될 때는 분명히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기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은 84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같은 헌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민의사 운운하는데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한 것이 과연 이 재판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오히려 갤럽의 출구조사에 의하면 63.9%, 64%에 해당되는 국민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출구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이 중지를 한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만 그래 됐는데 앞으로 남은 뭐 대장동이라든지 대북송금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만약에 또 연기를 추후 지정하게 된다면 이미 공범으로서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북송금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됐죠. 또 백현동 관련된 경우 김인섭 확정이 됐죠. 또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진성 씨도 확정이 됐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또 진행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 김만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다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분명히 형평성에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번 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추후 지정 사실상 연기를 시킨 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잘못이고 사실상 법치에 대한 어떤 사망 선고의 날이 아닌가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일 추후 지정, 기일 그 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때에 주로 쓰냐면 피고인이 재판 중에 갑자기 실종이 되던가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피고인이. 혹은 피고인이 해외를 나가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려면 2, 3년 걸린다. 혹은 피고인이 지금 뇌사 상태 혹은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서 재판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기일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고인이 지금 피고인 이재명이거든요. 대통령 이재명이기 전에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나 다 알고 피고인에 대해서 신변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정지한다는 것은 헌법 11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에 원칙적으로 위배된다고 보여지고요. 전 세계 다른 사례는 어떤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달에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형량에 대해서는 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석방을 하면서 뭐 구속되지도 않았지만 무조건 석방이라고 하면서 유죄 선고는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 8월에 기소된 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조지아주 선거 부정 공모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직 그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로 치면 아예 수사조차를 못하게 한 나라는 있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그런 거고 뭐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총리지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유독 그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헌법 84조에 의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 소추의 의미는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판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을 법원조직법에 의한 판사회의나 법원조직법 9조에 의해 판사회의, 또 법원조직법 17조에 대법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 대법관 회의에다가 그걸 넘겼어야 돼요. 넘겨가지고 그 대법관 행위의 요건을 보면 뭐 판례 뭐 해석에 대해서 혹은 뭐 그 기타 등등의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석하는 이러한 재판을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기일 추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고도 할 수 없고 준항고도 할 수 없고 그럼 다른 재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위증교사 사건도 다른 판사님들도 그대로 그냥 재판 안 하겠다라고 손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또 혹자들은 대부분의 항고를 검찰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네. 추 지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 분도 뭐 서정욱 변호사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왜 서울고법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알아서 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알아서 기느냐?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압박, 그리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런 압박, 네. 이런 것들 협박 압박이 어떻게 보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이제 나도 그 이재명에게 그런 어떤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파기환송심을 이제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협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어떤 저는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파기환송심 심리만 하면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100만 원 이하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100만 이상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개딸이라든지 좌파 진영이라든지 또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 법관 지금 심사제까지도 지금 공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협박이 두려워서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런데 북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지탱해온 가장 큰 축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관으로서 정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협박에 무릎을 꿇고 이런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러운 어떤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아까 그 항고 준항고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5개의 재판 중에서 지금 한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겠다 한 거잖아요. 네. 4개의 재판부가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헌법 84조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의 법에 대해서 판사들끼리 해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부로 회의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4개의 재판부 판사님들은 제발 좀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좀 강골 있게 3건 분립의 한 축에 맞게 판단을 좀 내려주십사 하고요. 국민의힘도 오늘 의총에서 뭐 돌아가면서 의견 얘기하고 뭐 박수치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얘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아예 야외 취재를 하던가 아니면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세게 나가던가 혹은 뭐 본회의에서 뭐 개별적으로 뭐 5분 자유 발언이든 뭐 혹은 뭐 반대 토론을 하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야지 지금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언론에 나가는 걸 뭐 보도 나온 걸 좋아하고 요럴 때는 아닙니다.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판사들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믿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부에서만 얘기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판사가 당당하게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의롭게 판단을 내릴까 생각이 또 됩니다. 아니 지금 법사위에서 발언하는 그런 것은 기본이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지를 던질 각오로 지금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3대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 정당까지도 지금 현재 그 몰아붙일 그런 어떤 태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배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라는 어떤 결기 어린 각오를 가지고 이 사법부 특히 지금 국민의 절대 대다수가 64% 이상이 이재명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여론이 큰 만큼 이런 어떤 여론을 등에 업고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라든지 특히 또 위헌 어떤 법률을 하려는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네. 어떻게 싸웁니까? 뭐 국회 앞에서 아니면 법원 앞에서 뭐 단식을 하든 항의 시위를 하든 저는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투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 그리고 이 이슈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이슈를 가지고 싸워야지 어떤 걸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뭐 당권 다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는 시기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픽을 마치겠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